건진법사 측근이 재판에서 한 증언들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공적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증인은 건진법사가 그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 대선에서 이기면 건진에게 큰 절을 올리기로 약속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아 관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웅 기자입니다. 정치 브로커 김모 씨는 건진법사 휴대전화에서 이름이 나오면서 실체가 드러난 인물입니다. 김 씨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해 이미 구속됐습니다. 전성배 씨랑은 어떤 관계세요? 브로커 김 씨는 건진법사 가까이서 여러 일을 목격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씨는 오늘 자신이 2022년 대선 전후 국세청장 임명, 인수위 파견 등 청탁도 전했다고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며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에게 직접 전해 듣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 고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을 때나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추윤 갈등을 빚을 때 사표를 낼지 고민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한 게 바로 건진법사였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에도 공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후보 영입을 제안받았을 때 건진법사가 가지 마라, 더 나은 귀인이 올 것이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그럼 내가 뭘 합니까? 라고 되묻자 대통령을 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진 일화도 전했습니다. 당선 직후 아크로비스타에 초대된 건진법사가 당선되면 어디서든지 큰절을 드리겠다고 하더니 왜 큰절을 하지 않냐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법당에서 큰절을 한다 했지 아무 데서나 한다 했냐 대답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 자신이 전한 청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 시각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첫 소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고 지하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측을 각각 규탄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특검 출석을 거부했는데 이번엔 비공개 소환을 조건으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2023년 7월 최상병 순직 이후 군과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만 1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포함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는지부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냐고 화를 낸 뒤 수사자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재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개입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는 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해 도피시키려고 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조사가 길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국회 법사위로 옮겨 붙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못해 증인이 없었고 고성과 주장만 이어지다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반대로 증인들도 못 불러 맹탕 회의를 하게 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정쟁만 벌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진행 발언 몇 명 지금 하는 거 듣자고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억지를 부리셨기 때문에 여기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 요구에 안건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7,800억 국민들의 돌아올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이거는 복구 아닙니까? 반면 여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당한 수순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의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게 내란이라고도 했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게 1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 아니에요.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 내란 세력. 결국 회의는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다시 전체 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윤입니다. 임신 36주의 만삭 여성이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게 논란이 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법적 공백 상태라서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수술실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중요한 진술을 어렵게 확보했고 의료진은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의료사고 수사대가 사건을 처음 맡은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넘겨준 단서는 2분 35초 분량 영상 하나가 다였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는 내용,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영상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데 그걸 올렸을까? 36주를 보낸 아이는 신생아와 같다고 간주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이 완전히 발달했고 뱃속에서 낙태가 불가능합니다. 영상이 사실이라면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카트 다 잘라가지고 봤더니 모니터에 진료한 그 병원 이름이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불과 1초 남짓 단서를 찾았고 수사가 진전됐습니다. 여성이 진료받은 병원 2군데를 거쳐 수술한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그 여성을 먼저 이제 저희가 만났죠.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일단 시인을 해서 저희가 그 기점을 통해서 이제 병원 압수수색도 하고. 관건은 살인죄 입증이었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인은 아이가 사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산 증명서엔 자연사산, 원인 불명이라고 썼습니다. 직접 집도한 그 의사분도 자기는 아기가 죽어있는 상태로 보였다. 수술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보지 않는다.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진술도 같았습니다. 수술실 CCTV는 없었고 냉동고에 넣었던 시신은 화장했습니다. 난관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병원 안에 있었던 다른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라는 진술들이 확인이 됐어요. 대기실에서 남편이 울음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얘기도. 결국 재판에서 의사들은 살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사관은 할 일을 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